안녕하세요. 정신과에 실습을 가시는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 선생님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실습을 나갈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반복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즘은 남자들도 간호학과로 많이 진학을 해서 간호학과가 여자가 가는 곳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 여자 쪽 위주로 얘기를 드릴 텐데 그래도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유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조심하세요. 정신병동은 개방된 실외와는 달리 폐쇄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얻는 암묵적인 보호막이 없는 곳인데요. 그래서 환자들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가 나쁜 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 중에 나쁜 환자들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환자와 라포를 쌓되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환자의 슬픈 사정이나 눈물 흘리는 것에 이모셔널 서포트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잡아준다던가 등을 토닥거려 준다던가 하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간혹가다 실제로 이를 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환자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유의사항 두 번째, 항상 같이 다니세요. 학교에서는 어디에든지 실습생 한 명만을 어딘가로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신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 명이 가게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병동의 간호사가 바이탈을 시키고 다른 누구에게는 BSD를 같은 시간에 따로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테이션 주변이나 환자와의 응대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해서 내 몸을 만지려고 하면 신고해 버릴 거야 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환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응대를 하되 여러분의 퍼스널 스페이스에 환자가 침범하지는 않는지 시도가 있는지 등을 약간의 긴장을 보태서 살피세요. 간호사가 지시한 사항들을 했으면 붙어 다니셔도 됩니다. 같이 붙어 다닌다고 뭐라 하는 간호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들도 그 점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왜 너희들은 항상 붙어 다니냐, 떨어져서 다녀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혼쭐 내드릴게요. 유의사항 세 번째, 항상 웃지 마세요. 아니, 항상 웃지 말라니 친절히 대하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웃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웃는다면 약간 리타디드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인식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맨발의 기봉이를 보면 주인공 기봉이가 항상 웃고 다닙니다. 항상 웃고 다니면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만만하게 보인다는 말의 뜻은 쉽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막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막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환자가 여러분의 신체에 몸을 대도 여러분은 여전히 웃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모아의 석상처럼 무뚝뚝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시되 항상 웃지는 마세요. 유의사항 네 번째, 번호를 주지 마세요. 실습을 종료하고 갈 때 극히 드물지만 번호를 주는 경우나 실습 기간 중에 여러분 또래이면서 곧 퇴원하는 환자들 등 이런 환자들에게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환자들을 잘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이 잘 통하거나 잘 챙겨줘서 고마워서 재밌어서 등의 이유로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지 마세요.
왜 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왜 주나요? 여러분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실습을 하러 왔고 무슨 과인지 살짝 손가락만 찍어 맛만 보러 왔는데 여기서 조금 말이 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번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고이 접어 여러분의 뒷호주머니 속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세요. 깔끔하게 분해시켜 버리도록 하세요. 유의사항 5번째.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세요. 실습을 하러 온 거지 여러분 감정을 희생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환자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보는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 눈에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실습하러 나왔는데 환자한테 화내는 별난 애라고 생각될까봐 내 행동 때문에 학교와 병원의 연계가 끊어질까봐 등 다양한 이유로 말을 못하고 그 상황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정을 애써 누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솔직하게 그런 놈이 있었다. 이상한 놈 있더라. 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이상한 실습생으로 찍히지만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나 근무자들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환자가 여러분을 기분을 나쁘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희에게 어떤 환자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 혹은 저희가 여러분이 그러는 걸 목격했다 하면 저희는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과 환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희 근무자들은 그것을 듣고 환자에게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게 됩니다. 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환자가 퇴원하기까지 입원 생활 내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런 일로 인해 여러분은 그 환자를 내일 다시 어떻게 볼까, 다른 환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등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실제 예로 제가 다니는 곳에 실습생이 왔는데 병동의 한 환자가 자기는 조금 있으면 퇴원한다며 나가게 되면 밥을 같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실습생은 저희에게 말했고 저는 그 환자에게 바로 가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실습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해당 실습생으로의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었고 다음 실습생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 주고 실습하는데 감정까지 억누르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가시 세우면은 미움받죠. 여러분은 그 바운더리 잘 알고 행동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 실습 시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